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과 해결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시의원들은 경상북도가 포항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는커녕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시정 질문에선 최근 여러 논란을 야기한 경상북도에 대한 서운함이 여과 없이 표출됐습니다. 광역단체 간 경쟁 구도인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전에서 경상북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으로 뛰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화단지 선정 심사가 진행 중인 중요한 시기에 2차 전지 육성 거점 센터를 구미가 유치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경북도지사와 경북정치권은 2차 전지 특화단지 후보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유치 앞장서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북도가 안전체험관 부지를 경북 북부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김은주 의원은 포항이 안전도시로 나아가는데 경북도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포항시하고 합의된 사항들을 깨고 공모를 하는데 실제로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꼼수 공모다. 답변에 나선 포항시는 안전체험관과 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체험관은 별개라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지진특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도지사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 김 의원은 포항시가 철강공단 주변 지역에 중금속 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약속하고도 예산을 1,000만 원밖에 확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포항시가 공해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진 의원은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 추진 상황과 추진 일정에 대해 질문했고 당초 예상 계획대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수질 환경 기준치 초과를 인난 과태료 처분도 없었을 것이며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도 절감될 것입니다. 박주룡 의원은 포항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SRF 운영 실태와 포항시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오는 11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을 포함하는 2,26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고생대부터 신생대 제3기의 동아시아 화산 활동과 지질 특성을 규명하는 데 최적지로 평가됩니다. 경상북도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네스코의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이듬해인 2025년 5월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인근의 대표적인 지역 상생 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난달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대부분 70대인 원전 인근 주민 40여 명이 당장 소득이 끊기게 됐습니다. 원전 측은 20년 넘게 해오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고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해변에 조성된 한마음동산. 월성원전 홍보관과 원자력공원이 들어서기 전부터 고령의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가꾸어 왔습니다. 60, 70대 이상 고령 주민들이 청소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30만 원. 40여 명이 일해온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월성원전 측이 마을 노인회의에 위탁해 20년 넘게 일감이 유지돼 왔는데 지난달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이 일하다가 중단했지. 그래. 일하던 사람들도 다 안 채우고 15일로 하는데 13일 하고 중단을 했는 거지. 몇십 년을 해나왔는 거로 중단을 하니까 나는 그게 아쉽다. 풀매기 등 원전 조경 사업은 이전과 같이 지역 주민들에게 일감이 돌아갔는데 유독 노인 일자리 사업만 이번에 끊기게 된 겁니다. 주민들은 월성원전이 들어선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느 애초기 미고 이랄까 일이 대가 나와 우리 같은 사람은 못 한다고 그래 하는데 요거는 남한한 사람들이 수년 년간 했다고 했는데 그건 그거 한 욕바라고 그런 식으로 이래 애미긴다고. 가뜩이나 원전 마을이 재산 가치 하락과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마저 중단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척차고 핵지거래나 뭐 쌓여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발전소에서 한수원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든 이런지 몇 명만 일하고 그 마을 그 경로회원 대다수는 일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월성원전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 경위와 사유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대표적인 지역 상생 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월성원전 측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달 포항항의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세관은 지난달 포항항을 통한 수출은 11억 2,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 증가했고 수입은 8억 500만 달러로 29.2% 감소해서 무역 수지는 3억 2,300만 달러 흑자였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 수출은 철강 금속 제품이 14.7% 감소한 반면 화학 제품은 58.5% 증가해 무역 흑자를 이끌었습니다. 국가별 수출 증가율은 유럽이 67%로 가장 높고 일본 34.3%, 중남미 15% 등이었고 중국은 30.8% 감소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발주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인 노동정책 수립에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하지만 노동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3월 처음 공개한 경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연구 결과를 노동자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번 연구는 경북 지역 노동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하려 한 지역 내 첫 시도여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돌봄 노동 지원, 청년 노동 실태조사, 유급 병가제도 도입 등 경북 지역 실정에 맞는 52개의 노동 정책이 제시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정책이 고용 부문에 치우쳐 있어 디지털 전환이나 탈탄소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용 정책만으로 지금 현재의 위기를 방어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정책이 고용 정책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기존의 어떤 노동 정책의 어떤 그 노동 시장 구조 문제만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노동 정책을 실제 노동 현장에 적용하려면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 단위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노동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게 뭐 1, 2만 명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 명 이상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제인데 이게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종합적인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센터가 좀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기본 계획을 뒷받침할 경상북도 노동 기본 조례안이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다양한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 노동자, 청년 노동자, 또 가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외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와 같은 법적 제도적 절차가 구비되어야 상호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갖고 건전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노동정책 기본 계획이 단발성 정책 연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역 노동계는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릉군은 울릉 바닷속 이야기와 울릉도 식도락 여행 등 세계 관광 상품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여행비를 지원합니다. 울릉 바닷속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첨부 해중 전망대 수중 공연과 더불어서 해양 레포츠 체험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 원의 체험비를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울릉도 식도락 여행은 홍합밥과 오징어 물회 등 울릉도의 특미를 경험하고 이를 인증한 여행객에게 울릉사랑 상품권 10,000원을 지원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프로야구 6경기를 7월과 8월 포항 야구장에서 치릅니다. 삼성은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두산과 주중 3연전, 8월 1일부터 3일까지 기아와 주중 3연전을 포항 야구장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특히 7월 첫 경기는 이승엽 감독이 이끄는 두산 베어스와의 맞대결로 이 감독은 지난 2015년 포항 야구장에서 400호 홈런을 친 인연이 있어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 지역이 응급의료에 매우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과 충남, 전남은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소아청년과의 전문의 수와 24시간 대응 가능 여부, 사망률 등 모든 부문에서 전국 평균보다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경북이 가장 높은 2.62명을 기록해서 전국 평균 1.76명보다 50%가량 높았습니다.